네, 부리니 TV, 부리니 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한 TV 드디어 첫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일단 우리 윤쌤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쌤만 바라보고 온 우리 누구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윤쌤의 옛 직장 동료입니다. 네, 그쵸. 2주 옛. 전까지 직장 동료였죠.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오, 네. 동료. 그리고 원래 얘는 이렇게 근무할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티가 확 났었어요. 예,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이분께 선배님께 여쭤보고 그랬었죠. 네, 이참에 또 질문이 있었는데 부리니 TV를 하신다고 하셔서 첫 게스트로 초대받는 영광을. 오늘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도 갑자기 나한테 카톡 오더니 이거 갑자기 보고 있다고 유튜브 뭐 질문 있다고 예.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 달라고. 나는 철저합니다. 우리 객관적으로다가 우리는 1대1 뭐 이렇게 안 받고 무조건 우리 쪽에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교직 생활 할 때도 이런 쪽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오늘처럼 정확히 막 해드리기보다는 그때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짜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런 걸 이제 구조를 맞추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럼 혹시 한번 출연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정말 장문의 질문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참에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진짜 실제로 그 청약하는 것까지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됐고요. 그럼 결혼 몇 년 차예요? 이제 내년 2월이면 3년 돼갑니다. 3년?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가 결혼 7년 차까지 맞아요. 그쵸.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고민이 뭐예요 정확하게? 컨디션이 어떻게 되세요? 고민은 일단 신혼 특공을 할 예정인데 특공. 신혼 희망타운을 하기에는 평수가 너무 작아서 55까지가 최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신혼 특공을 노리고 싶은데 용인에 산지 지금 2년째예요. 그래서 용인에서 계속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성남이나 서울로 옮기는 것이 나은지 뭐 여러모로 조언을 받고 싶어서. 지금 그럼 용인에 남편분이랑 두 분이랑? 예, 지금 자녀가 2명이나 있어요. 아, 진짜로? 예. 그래서 신혼 특공 조건은 되고요. 일단 가능성은 당연히 가능하죠. 네, 용인 같은 경우 가능한데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경기도 지역을 민간 분양 신혼 특공을 쓸 때는 이제 당해 거주 요건이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다른 지역을 쓰면은 당첨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고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죠. 네. 용인 어디 사시면서? 일단은 뭐 다른 지역을 좀 써보고 싶어 하시는데 예비 당첨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어가지고 예비 당첨 같은 경우는 부적격자 나오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적격자 비율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10에서 15% 정도는 되니까 만약에 서울에 분양하고 뭐 분양 단지나 아니면 다른 인기 지역의 분양 단지 있으면 그냥 써보는 거는 그러니까 참가의 의의를 두는 상황에 써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은 건 용인이겠죠. 용인. 네. 그러면 제가 용인시에 살지만 예비 당첨으로 서울에도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네. 거의 우리가 뭐 월드컵 4강 네. 갈 확률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거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단지에 따라. 네. 한번 참가하는 의의를 두세요. 예, 연습할 겸. 그래도 정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예비 9번이라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DMC 금호로 이채인 씨야 예비 9번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발표 결과가 나와요. 9번 정도면 승산이 있는 거. 그게 15%가 되면 딱 9번까지더라고요. 거의 뭐씨 네, 근데 10%면 6번까지니까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분도 엄청 진짜 청약 공부하고 열심히 모든 단지 다 놓고 심지어 올해 이사도 서울로 가셨어요. 근데 아직 당해 요건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기타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운 결과 지금 예비 9번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시는 데는 자가예요, 뭐 전세예요? 지금은 전세 살고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전을 또. 네. 그럼 제일 1순위가 서울?
받겠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거주 요건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용인에 있으면 좋은데 용인에 민간 분양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잘 몰라서 네네. 혹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알려주실 수 네,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용인 쪽에 이제 당첨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관심을 가질 텐데 일단 인터넷 카페들도 많고요. 네. 카카오 오픈 채팅방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 투유나 직방 이런 데서 분양단지 알림 기능 같은 거 설정해 놓고 관심 지역을 분양 체크할 수 있죠. 관심 지역의 분양 물량을 체크할 수 있고요. 네. 민간을 노리시는 거예요? 딱히 어디 노린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최대한 돈 많이 버는 네, 최대한 돈 많이 벌고 당첨 확률도 이군요. 높고 한 그런 것을 추천 받아보고 싶어요. 아 이분 더 탐욕스럽네. 아니 옆에서 지금 교사를 때려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지금 저는 근데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파트 이런 투자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다른 거 지금 사업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 얘는 부동산 쪽에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이런 거. 그렇죠. 하는 저는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올리고 싶은 거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사륜구동 자동차라고 하면 한 바퀴를 책임져 주는 게 자본소득인 거고 또 이제 다른 사업소득이나 네, 다른 것들로 이제 나머지 네 바퀴도 다 굴러가게 하고 싶어서 그만둔 거고요. 뭐 아파트 이런 아무튼 네 얘기 네. 듣고 싶지 않고. 네. 네, 손님이니까. 또 네, 뭐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네. 그 용인 부동산 관련 카페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카페 있나요? 일단 피터팬, 피터팬. 피터팬? 피터팬이요? 피터팬 몰라? 피터팬의 방구하기? 알죠. 그 뭐 직접 어. 본인이 올리고.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정보. 알아보려면 가장 정보. 좋은 게 이제 뭐 일단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카페가 구독자 그 카페 가입 회원수 87만 명 있는 네이버? 네. 와. 붓옹산이라고 부동산 디귿. 그거 유튜브 채널도 있죠. 있죠. 네. 오나고 봤어. 네. 붓옹산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제가 또 주로 이용하는 카페는 아름다운 내 집 마련 내 집 갖기에서 아름집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한 78만 명 정도 회원수 되는데 아름집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지역별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 궁금한 내용 또 올려놓으시면은 거기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 이용해 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성남 쪽에 알고 계시거나 추천하는 분양 정보 있을까요? 혹시 그쵸. 제가 이제 성남 토박이다 보니까 네, 성남 쪽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용인 거주라서 성남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기는 거의 어렵죠. 민간 택지나 이런 뭐 그것도 같은 경기도면 안 되는 거? 안 되죠. 용인시, 일단 공공 분양 같은 성남시 경우는 이렇게 나뉘어 괜찮은데 있는 거죠. 네, 민간이면? 민간 분양은 당해 거주 요건 1년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로 이제 따져 또 그거를?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성남시로 지금 이사 가야 되나 싶어요. 얄짤없네. 전세 이사. 이재명 아저씨가 안 받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경기도지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성남의 경우 사실 입지적으로 서울하고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성남이 지금 거의 뭐 물론 성남에는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구도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계속 구도심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구도심이라고 불리는데 중원구? 중원구 수정구. 아. 근데 이제 수정구 일부는 위례가 됐고요. 오 진짜로? 위례가 수정구가 나 포함돼. 신흥주공 아파트 살았었는데. 그 신흥주공이 이제 지금 거의 5,000세대 포레스티아. 와, 씨, 그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큰아빠하고 팔았어. 돈 필요 압구정 가겠다고. 압구정 갔으면 더 많이 버셨겠죠. 근데 한양 아파트야. 갤러리아 바로 옆에. 그럼 더 많이 버셨죠. 거기 뭐 재개발되는 거야? 근데 되게 구려. 엄청 오래됐어. 그 재개발되나? 그래도 압구정이면 네. 저 큰아빠랑 연락이 끊겼거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제사를 안 가갖고. 큰아빠 보고 끊지 계시죠? 마시지. 콩콩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 같은 경우 재개발 2단계가 진행 중인데 3단계도 이제 진행 예정이라서 도시 자체가 아예 뉴타운처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잠재 가치도 꽤 있고 이제 분양 물량 같은 경우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복정동이나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신촌동 그런 데까지도 다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의 분양 물량은
입지 좋은데 분양 물량이 꽤 될 거라고 봐서 그 잠재 가치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길게 봐야 되겠네 부동산. 그렇죠. 예. 네. 그거 교육은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자녀분들 2명이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집이 있어야 되니까 내 집 마련은 일단 지금 신혼 기간 7년 이내에 마련을 하는 게 맞네. 최우선이라서 4년 남았네. 예. 네, 자리를 어디에 잡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뭐 수도권이면 뭐 그래도 오늘 네. 이게 그럼 네. 제가 성남으로 이사 가서 1년을 살면 좀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네. 당의 기준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뭐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신혼특공 쓸 때 가능성이 당의 거주권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떨어지진 자녀도 않을. 두 명이고, 네, 자녀도 2명이고 소득도 소득도 맞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제 네. 저희가 지금 12월 17일이거든요. 맞아. 어제 12월 16일 날 정부가 기습적으로 엄청난 대책을 내놨거든요. 남기 씨. 네, 그러면서 당의 거주 요건을 거기 보면 2년으로 검토 협의 후에 바로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적용하는 지역에 성남이 들어간다면 근데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당의 거주 요건이 될 줄 알고 이사를 갔는데 1년 더 있으라고.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진짜. 저희가 어제 쉽지가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네. 그 부분을 좀 체크해봤는데 그래도 진짜 무주택자고 정말 나도 내 집 마련 하나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는데 거기서도 팽당할 수가 있다는 지금 어제 그 그래도 대책으로 거기다가 뭐 대출도 안 된다면서요. 네, 대출 규제가 이제 뭐 9억 초과 주택이긴 한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데로 간다고 하면 9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어렵겠죠. 그리고 시가니까 현재는 이제 공시지가라 실제로는 한 2, 3억 되는 주택이 공시지가 9억 정도 나오니까 그게 이제 좀 되게 여유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9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 나오고요. 근데 이제 초고가 주택만 아니면 담보대출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그래서 초고가 주택 15억 이상, 시가 15억 이상이면은 담보대출이 안 나와서 사실 뭐 청약 조건이 돼도 강남 같은 데는 청약 넣기가 어렵겠죠. 금수저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말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만든 대책이니까 그럼 정말 무주택자나 아니면은 1주택자에서 다른 이사 가고 싶어하는 그런 1주택자는 이런 제재를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 말대로 하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맞아요. 정말 잠재적인 맞습니다. 실수요자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다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만든 대책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정말 무주택자들 무주택자들까지 자녀가 피해를 보는 둘인데. 상황인데 우리들을 다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실수요자까지. 성악설이야, 성악설. 근데 뭐 저처럼 저도 뭐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저처럼 뭐 집을 네. 많이 투자해 본 사람한테 그러면은 사실은 그래 그렇죠 뭐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제 막 집 처음 사보려는 사람한테까지 서울이 뭐 집이 9억이 넘는데 9억이 청와대로. 비례대표. 9억이 넘는데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첫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40%밖에 안 해주고 김현미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정책을 할 거면 이제 무주택자나 정말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그 맞아요.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 서민 무주택자한테는 LTV 진짜 70%, 80% 줘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 애널리스트 능력이면 말을 돼. 들어보면 네. 어저께 대책이 너무 급하게 발표됐대. 원래 발표되기 전에도 사적인 영역에서 좀 이렇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텀을 미리 주는데 그럴 틈도 안 주고 바로 발표했다고 하더라고. 집값 계속 오르니까. 저는 이제 사실 요즘 부동산 투자보다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좀 사실 불인이들이 저 같은 분이. 불인이들은 다 잘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갖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어제 그 정책에서 너무 사실은 실망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대책들은 진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준비 기간을 갖고 그리고 예고도 좀 하고 했는데 그냥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이사해서 준비해서 내년에 한번 청약 당첨돼봐야지 하는 사람조차도 이거 뭐 투기 수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긴급하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아무리 곱씹어봐도 너무 이제 실제로 피해보는 사례들이 계속 주변에서 들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황교안이 좋아져요? 아니 뭐 그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뭔가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그냥 다 때리지 말고 너무 투기로만 보지 말고. 네. 아니 진짜 이거는 투기 수요는 잡아야죠. 네, 투기 수요는 잡아도 되는데 다주택자들한테 뭐 그런 것들 과세하는 거 그리고 뭐 진짜 부자들이야 뭐 10억이야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또 이제는 이제 그들의 영역을 그어놓은 거죠. 너희들은 현금 10억 정도 없으면 서울에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뭐 맞아. 강남 이런 데는 강남은 아예 발도 들이지 마라. 오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강남에서 회사만 다녀라. 그렇죠. 회사는 출퇴근만 해라. 네. 그런 부분은 좀 손 봐야 이제 차후라도 그 뭐 이제 발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걸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잘했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주담대 LTV 비율이 60%까지 나오니까 무엇이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앞이 너무 깜깜해서